픽스호크의 미션 플래너를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텔레메트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텔레메트리 혹은 USB, 마이크로 USB가 있으면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마이크로 USB가 좀 더 빠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텔레메트리가 있으면 좀 각종 세팅할 때 좀 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텔레메트리를 추천합니다. 우선 구글 창에서 픽스호크를 컴퓨터에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CP210X 여기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컴퓨터마다 좀 드라이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윈도우 10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제일 위에 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미션 플래너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미션 플래너를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시면은 미션 플래너를 인스톨할 수 있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은 미션 플래너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미션 플래너를 실행시켜 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아직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무작정 연결을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일단 컴퓨터와 픽스호크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트 번호를 확인하신 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드 레이트 USB로 연결했으면 115200 여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직 연결 누르시지 마시고 펌웨어 설치에 들어가서 이제 가지신 그 드론 기체 형태에 맞춰가지고 펌웨어를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펌웨어를 다운 받은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모드 체인지드 투 USB로 스테이블라이즈. 연결하니까 속도가 텔레메트리로 연결할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펌웨어를 받을 때는 USB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필수 하드웨어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가속도나 나침반 교정을 하실 때는 USB로 연결하시면 선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더 낫습니다. 플레이스 비이켈 레벨 앤드 프레스 애니키. 자, 그래서 일단 연결을 끊고 다시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트 번호를 확인하시고 보드 레이트 속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요. 모드 체인지드 투 스테이블라이즈. 확실히 아까 USB로 연결할 때보다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연결이 완료되고 난 뒤에 왼쪽에 보면 허드 창에 각종 정보들이 나와 있죠. 배터리 전압이라든지 신호 감도 또는 GPS, 정확도, HDOP 이런 게 나오고요. 초기 설정에 들어서 필수 하드웨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이기 때문에 프레임 유행을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속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가속도 보정은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오른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아래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아래로 하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아래로 합니다. 왼쪽을 아래로 하신 후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아래로 해서 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아래로 해서 또 클릭,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윗면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다시 한번 더 클릭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평평한 책상 위에 놔두고 레벨 보정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나침반 교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나침반 교정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나침반 교정 들어가서 주요 나침반은 콤파스 1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부 콤파스가 콤파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픽스호크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사용하는 게 더 세팅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는 보통 스트릭트 혹은 디폴트 값을 사용하면 되고요. Very strict는 거의 좀 실패 확률이 높아서 저는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가속도 보정처럼 방향을 그 기체를 두시고 이제 돌리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 놓고 좀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제 창에 보면 퍼센트가 올라가거든요. 100%가 완료되면은 이제 완료됐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참고로 나침반 교정하실 때는 짐벌 전원을 좀 빼놓고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안 그러면 짐벌이 계속 요동을 치니까 짐벌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전원을 빼놓고 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예,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OK를 누르신 다음에 리부트를 하면 되는데, 리부트 방법은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서 위에서 5번째 보시면 리부트 픽스호크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픽스호크에서 처음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와 같은 그런 이제 연결음이 들릴 겁니다. 그럼 이제 창을 닫아 주시고요. 이제 무선 교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바인딩이 된 상태에서 그 조종기 신호를 넣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선 보정을 누르시고 키를 이제 최대치와 최소치로 다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칸이 그 줄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조종기에서 보내준 신호를 받아서 최대값과 최소값, PWM 신호, 최소값을 그리고 최대값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I버스 혹은 S버스라고 하죠. S버스로
연결해서 총 14개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일단 10개를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채널 10번은 저는 RSSI 신호이기 때문에 뭐 따로 조정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9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짐벌을 조정하기 위한 다이얼 스위치고요. 보통 7번은 이제 오토튠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사용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완료를 할 때는 이제 스로틀은 제일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는 다 센터에 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서버 아웃풋이 있는데 서버 아웃풋 전에 이제 그 무선 교정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값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아웃풋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ESC 캘리브레이션도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행 모드로 넘어갑니다. 보통 3단 토글을 사용하면 이제 비행 모드를 3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3단 스위치하고 2단 스위치 2개를 믹싱하면은 비행 모드 6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테이블라이저, 알트 홀드, 로이터, 그 다음에 RTL까지만 하고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인데 혹시나 조종기 신호가 끊겼거나 혹은 배터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할지 일종의 페일세이프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아이디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까지 필수 하드웨어인데 그 다음에 옵션 하드웨어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쓰는 거는 몇 개 없죠. 시크 라디오가 텔레메트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알림창 이제 그 배터리 이제 모듈이죠. 이제 보통 볼트만 보거나 아니면 볼트와 전류를 같이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연결했을 때는 잘 값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그 다른 어떤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사실 전류량까지는 필요 없고 전압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버전 선택해 주시고 배터리 알림창 2번은 필요가 없고 나침반 모터 보정 모터를 많이 돌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그런 어떤 값이 이제 나침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뭐 센서들을 또 달았으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필요 없고요. 결국엔 중요한 건 짐벌 세팅이 중요한데 짐벌을 보통 제 서버 1번 그러니까 옥스 1번에 꽂으면 서버 9번입니다. 그래서 서버 틸트 동작만 보통 하면 되기 때문에 서버 9번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조종기 채널을 입력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8번을 조종기 채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짐벌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8번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입력 채널 보면 R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테스트. 이건 모터가 제대로 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출력이 처음에 5%로 되어 있거든요. 스로틀이. 그래서 한 2, 30% 정도 올리고 이제 테스트 모터 원하는 모터를 누르시면은 모터가 도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블루투스는 뭐 잘 사용을 기본적으로 잘 안 하시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튜닝으로 넘어가서 제일 처음에 비행 모드는 아까 했고 가상 울타리는 뭐냐면은 울타리를 쉽게 말해서 쳐놓고 그 이상 고도든지 아니면은 뭐 반지름 그러니까 저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걸 제한을 걸어놓고 그걸 못 넘어가게 그래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착륙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뭐 저는 활성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RC 필이라고 나오는데 기본 튜닝에 이는 이제
RCP를 올리면은 이제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은 센시티비티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최대치로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이걸 너무 올려놓으면은 기체가 뜰 때 막 진동이 막 심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나자의 보통 개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튜닝 확장 누르시면 이제 PID라고 해서, 사실 나자보다 픽스워크나 APM이 좋은 점이 이제 PID를 좀 더 상세하게 세팅할 수 있는데, 이제 보면 오토튠을 이제 채널 7번에 이제 보통 넣어놓고 자동으로 이제 PID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비행이 안정적이 되니까 적극 권장드립니다. 꼭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 매개 변수 리스트를 누르시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 있냐면은, 이제 일단 탐색창의 오른쪽에 맥스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맥스를 검색하면은 보면은 앵글 맥스라고 있거든요. 앵글 맥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각도가 좀 많아요. 근데 좀 대형 기체, 차량 기체는 각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500으로 해놨습니다. 1500이 뭐냐면 15도를 말하거든요. 레이싱 같은 경우는 뭐 45도 이상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차량들은 15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항상 입력하고 난 뒤에 매개 변수 쓰기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검색을 한번 더 할 텐데, INS라고 검색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FC의 위치를, 기체 프레임 중심에서 FC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설정하는 건데, 내려보시면 INS 포지션이겠죠. POS 1. FC가 하나 있기 때문에 1번만 보시면 됩니다. X가 앞뒤고 Y가 좌우고 Z가 이제 상하인데, 이제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S를 검색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PS도 무게중심점에서 위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X, Y, Z는 똑같고요. 방향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GPS가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0.0인데 그 뒤쪽에 있는 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암이라고 누르십니다. 암이라고 누르시면 보통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점검을 좀 전체를 다 할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HDOP, 이게 GPS가 좀 감도가 낮으면은 잘 안 될,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걸 올리면 시동이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모터가 회전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완료되게 됩니다.